21년 2회 기출문제 노동시장론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킨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부분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번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번은 집단적 목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2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을 반드시 수용한다. 노동조합은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에 따르기보다는 배타적 독점을 통해 노동시장을 적절히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4번 노동조합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노조 부문의 임금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노조 부문의 임금 수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은 1번 재정정책, 2번 금융정책, 3번 인력정책, 4번 소득정책. 정답은 4번의 소득정책입니다. 총 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 상승을 억제해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합니다. 63번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구직 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1번 실망 노동자 효과, 2번 부가 노동자 효과, 3번 대기 실업 효과, 4번 추가 실업 효과. 정답은 1번의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2번의 부가 노동자 효과는 경기 침체로 인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난과 유효 인력이 공존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근로자의 학력 격차의 확대, 2번 외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 3번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 4번 미숙련 노동력의 무제한적 공급. 정답은 3번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난과 유효 인력이 공존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교육과 기술 불일치, 고령화와 청년 실업,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산업구조의 조정, 교육과 기술 수준의 향상, 고용정책의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사관계 이론은 1번 시스템 이론, 2번 수렴 이론, 3번 분산 이론, 4번 단체 교섭 이론. 정답은 1번의 시스템 이론입니다. 노사관계의 시스템 이론은 조직 내에서 노동조합, 경영자, 정부 등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시스템 이론은 노사관계를 다양한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노사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규 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된다. 2번 승진이나 직무 배치 그리고 임금 등은 외부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결정된다. 3번 임금은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관련된다. 4번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 간에 임금 격차가 없다. 내부 노동시장은 임금이나 노동 배분이 정해진 기업 규칙과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연공 서열형 임금 제도와 내부 승진 제도를 특징으로 하며 신규 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장기 근속과 고임금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으로는 1번 신규 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이 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인의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
개인의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 때 노동 공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개인의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 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X축 코너점에서만 접점이 이루어질 경우이다. 3번 일정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소득이 시장 임금률보다 더 큰 경우이다. 4번 소득에 비해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큰 경우이다. 68번 문제입니다. 노사 간의 공동결정이라는 광범위한 합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1번 영국, 2번 프랑스, 3번 미국, 4번 독일. 정답은 4번의 독일입니다. 독일의 참여형 협의주의식 경제민주화는 기업 내에서 노동자, 경영진,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소득분배 개선, 2번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3번 고용 확대, 4번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답은 3번의 고용 확대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용 감소 및 실업의 증가를 야기합니다. 7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노동 공급의 감소로 발생되는 현상은 1번 사용자의 경쟁 심화로 임금 수준의 하락을 초래한다. 2번 고용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 3번 임금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4번 일시적 초과 노동 공급 현상을 유발한다. 노동 공급의 감소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임금 수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임금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 유리한 순서대로 협제도를 나열한 것은 정답은 1번에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오픈 숍입니다. 클로즈드 숍은 노동조합의 노동 공급권이 독점되어 그 세력이 강하며 단체 교섭도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유니온 숍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 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 오픈숍은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되거나 탈퇴가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 관련 직책, 직급, 직무수당을 포함한다. 2번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3번 평균임금은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말한다. 4번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기준 금액이다. 통상임금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기준 임금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정보의 유통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실업은 1번 마찰적 실업, 2번 경기적 실업, 3번 구조적 실업, 4번 잠재적 실업. 정답은 1번의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기업 사이에 서로의 요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일종의 마찰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근로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74번 문제입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경제위기 기간에 나타난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해고 분쟁의 증가, 2번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 3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감소, 4번 임시직, 일용직 고용 비중의 증가. 정답은 2번의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경제위기 극복에 낙관적 전망이 불던 1999년 이후에 증가하였습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것은 1번 여가시간은 감소하지만 노동시간이 증가한다. 2번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이 함께 증가한다.
3번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이 함께 감소한다. 4번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대체 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득 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노동시간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1번 연공급, 2번 직무급, 3번 직능급, 4번 성과급. 정답은 1번의 연공급입니다. 연공급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의 수준이 개인의 근속 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 체계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1번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2번 위협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3번 대기 실업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4번 비노조 조합 부문에서 노동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정답은 1번의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전 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때 실업자가 비조직 부문으로 이동하면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여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1번의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임금이 만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경우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1번 0.06, 2번 0.5, 3번 1.0, 4번 2.0. 정답은 2번의 0.5입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므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120명에서 108명으로 10%의 변화를 보입니다. 임금의 변화율은 만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20%의 임금 변화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20% 대비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10%는 0.5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만약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 생산이 만원이라면 K기업이 네 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1번 1,000원 증가, 2번 2,000원 증가, 3번 1,000원 감소, 4번 2,000원 감소. 정답은 4번의 2,000원 감소입니다. K회사가 총 3명의 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8,000원을 시간당 지불하고 있었다면 임금 총액은 24,000원입니다.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9,000원으로 인상된 시간당 임금을 지불한다면 임금 총액은 36,000원이 되며 총비용 증가분은 12,000원이 됩니다. 네 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개 수입 생산이 만원이므로 2,000원 비용 증가에 따른 시간당 이윤은 2,000원 감소하게 됩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사회적 균형의 원칙, 2번 생계비 보장의 원칙, 3번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 4번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정답은 3번의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입니다.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은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니라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욕구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